인간과 동물의 인연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국가에서 자라났고 우연한 순간을 만나서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하면 가게에서 분양받거나 지인에게서 받거나 혹은 길에서 구조하여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구매하지 말고 구조하여 키우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길거리에서 구조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의 국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려동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주에 따라 현황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온타리오 주법에 따르면 강아지 공장과 같은 불법 번식장을 운영한 사람은 최대 벌금 $60,000, 반화로 약 6천만원 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법을 반복 위반했을 때 평생 애완동물의 소유를 금지하거나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의 수를 제한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토론토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지자체 동물보호소, 동물보호단체, 양육을 포기한 소유자로부터 동물을 데려오게 됩니다. 캐나다에서는 보통 동물학대방지협회를 통해 반려동물을 얻습니다. 동물학대방지협회는 동물학대에 맞서는 비영리 동물단체로 캐나다 정부와 함께 동물보호법 제정에 힘을 쏟는 등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캐나다에서 우연히도 한국에 방문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킬로나에 거주 중인 반데일인과 그녀의 남편인 에듀어드는 업무차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강아지 사육장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그들은 금방이라도 굶어 죽을 듯한 강아지 2마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그들은 2마리의 강아지를 구출하여 입양하고 캐나다로 데려오게 됩니다. 해당 강아지들은 진돗개로 노란색 털을 지닌 강아지였는데요. 그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아지를 캐나다로 데려와서 처음 마당을 풀어줬을 때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철조망 속에 살면서 공을 본 적도 풀을 만진 적도 없었고 나쁜 경험을 하다 보니 사람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제대로 보았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3에이커의 땅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그곳에 풀어줬을 때 처음 3분 동안은 정말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돌아서는 순간 그들은 우리의 갇힌 동물이 아닌 진짜 개처럼 풀밭에서 몸을 비비며 뛰놀았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건너온 진돗개 2마리는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카이와 클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도 같은 어느 날 데일리는 어김없이 진돗개와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는 다른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먹이가 부족해서 민가까지 늑대들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늑대들을 마주친 데일리는 사람들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였지만 이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이후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늑대들은 데일린에게 달려들었고 그 숫자가 5에서 6마리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2마리의 진돗개는 데일린에게 달려드는 늑대들과 뒤엉켜서 싸우게 되었는데요. 본인들의 몸이 물리는 상황에서도 주인을 지키겠다고 늑대들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상황에서 엄청난 피가 튀었지만 주인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피하지 않고 싸웠는데요. 수분간의 싸움이 끝나고 3마리의 늑대가 죽었고 나머지 늑대들도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돗개 중 카이는 가벼운 찰과 상만을 입었지만 클로이가 치명상을 입었네요. 치명상을 입은 클로이를 안고 데일리는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이후 몇 시간의 대수술 이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애완동물이 주인을 지키기 위해 본인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야생동물과 싸웠다는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방송국에도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대처한 내가 정말 훌륭하다고 말하지만 이 개들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라며 킬로나 조례에 따라 3마리의 개만 키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한국에서 진돗개를 모두 데려와서 키웠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어떠한 개도 주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충성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캐나다 커뮤니티는 들썩였는데요. 세상에 어느 개가 늑대와 싸울 수 있을까? 내가 알기에는 한국의 전통개인 진돗개는 주인의 목숨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버린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일본의 시바개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투력은 더 강력한 듯하다. 나도 진돗개를 키우고 싶은데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 거야? 주인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자라서 주인을 위해 충성하는 멋진 개. 이렇듯 해외에서도 많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래 동화에서도 주인을 위해 여러 번 목숨을 바쳤던 개로 등장하는 진돗개가 이제는 해외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진돗개가 세계인들이 단박에 알아보는 그런 멋진 개로 알려지길 바랍니다.
순간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等价交换的过程，如果一个女生找了一个老外，她可以生混血宝宝，可以拿绿卡。而且法律上会判我，我也承认。要求接受彩礼的一方全部返还，会有违公平原则，也不利于妇女合法权益的保护。 여러분은 100% 돈을 벌 방법이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것도 최소 4천만 원 정도를 버는 방법 말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에서 이러한 돈벌이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이죠. 중국의 결혼에서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차이리로 불리는 신부값입니다. 因为我觉得没有彩礼就相当于你就没有钱，没有钱那你以后怎么给我幸福呢？吃个饭都还要吃不起的，那我干嘛要嫁给你呢？只要对我好，对我家人好就好了。我觉得其实这个没用，好有什么用？又没有什么吃的东西，没有钱给你花，那因为过日子都是要用钱嘛，这些吃喝什么住都要钱。 如果没有的话，那怎么对你好？我爸妈不会让我跟他一起受苦的，和钱没有关系，就是只要互相喜欢就行了。没有彩礼，没有彩礼，我嫁个一个男的，如果连彩礼都没有，那有什么嫁的意义呢？对吧？不会吧？不会吧？我觉得虽然不是说因为钱吧，但是毕竟这些都是用我自己的青春。因为钱很重要，因为我是一个物质的人，对，必须得要有钱。彩礼。 那彩礼肯定要有啊，多少没关系嘛，但至少你要让我妈妈心里舒坦的呢。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중국 여성들이 신부값에 대해 내놓은 영상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부값은 법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전에 신부 측에 전달해야 하는 돈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 황당한 사실은 신부값을 받고 결혼을 해도 빠른 시간에 이혼하게 되면 신부 측에서 이를 돌려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말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신부값 관련으로 재미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据无执行判决裁定罪，判处有期徒刑1个月，缓刑1年。江西鹰潭的李某及父母一审被判有期徒刑6个月。当时不足20岁的李某经人介绍，与比自己大1岁的汪某认识。按当地习俗，男方付了彩礼，操办酒席后，李某便与汪某开始了同居生活。 然而，仅仅过了3个月，两人便闹矛盾分了手。男方一纸诉状将女方告上了法庭，要求女方返还彩礼。查证属实的有25万多块钱。当时呢，法院也综合各方面的因素考虑到呢，双方在一起已经同居我们虽然酌情呢，判决女方返还男方18万块钱。 然而判决生效后，李某及父母却置之不理。 신부값 반환을 거부하는 신부는 물론 신부 측 부모까지도 전부 징역형에 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과도한 신부값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그나마 정상적인 판결이고 대부분은 상식 밖의 판결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서는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이혼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결혼이라는 단어가 중국 여자에게 돈이 되는 돈벌이 수단이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신부 측이 받은 16만 위안, 한화로 약 3천만 원 중에 8만 위안을 이미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6만 위안, 한화로 약 1,100만 원만 돌려주라고 판단하였지만 이마저도 돌려주지 않아 양쪽 가족이 싸움을 벌인 사건입니다. 중국의 한 부부는 결혼 이후 3개월 만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결혼하면서 남자 측이 건넨 신부값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 측에 건넨 신부값은 총 106만 위안으로 한화 약 2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남자는 결혼 기간이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며 여자 측을 고소하였고 이에 법원은 106만 위안 중 80만 위안을 다시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6만 위안, 한화로 약 5천만 원은 그대로 여자가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자 입장에서는 3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벌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도 20만 위안, 한화로 약 3,700만 원을 신부값으로 받은 신부가 3개월 만에 이혼을 하면서 이를 돌려달라는 신랑 측과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신부 측의 가족들과 다투는 영상입니다. 단순히 어떠다가 생긴 총극이 아니라 3개월의 마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3개월을 넘기고 이혼하는 신혼부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부는 결혼 5개월 만에 이혼을 하였고 남자는 신부값으로 전달한 50만 위안, 한화로 약 9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好几个人跑了2年了你家里他妈30万彩礼
150万的房，你让我活不？ 이 여자는 남자에게 2년 동안 엄청난 금액의 신부값을 뜯어냈습니다. 이처럼 중국 결혼에서 신부값은 갈등의 시작점입니다. 그럼에도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관습적으로 행해왔고 중국의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과도한 신부값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수많은 시민단체와 몇몇 기관에서는 이를 여자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审理彩礼返还纠纷时，不应当忽略共同生活的夫妻之实。该共同生活的事实不仅承载着给付彩礼一方的重要目的，也对女性身心健康产生一定程度的影响，尤其是在孕育子女的情况下。如果仅仅因为未办理结婚登记而要求接受彩礼的一方全部返还，会有违公平原则，也不利于妇女合法权益的保护。从司法实践看，大量超出家庭正常开支的彩礼成为很多家庭的沉重负担。在婚龄较短的情况下，此种不平衡呢就尤为凸显，进而导致矛盾激化，彩礼纠纷数量增多。这恰恰说明高额彩礼并不能保障婚姻稳定。 이렇다 보니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중국 여자들도 있습니다. 女生嫁老外不要彩礼，很多男生都说你们女生嫁老外怎么不要彩礼？这不是双标吗？我告诉你们为什么？因为婚姻其实是一个等价交换的过程。如果一个女生找了一个老外，她可以生混血宝宝，可以拿绿卡，可以不用考虑婆媳关系等等，这些因素都提高了老外在女生心中的价值。这种时候呢，比如说彩礼倒贴都划算，你要考虑光移民都要多少钱。我知道法律上会判，会判我这个权利是这样摆的，你从来不知道是，而且法律上会判我也知道法律上会怎么判，会判我退还彩礼。 一些喊着自己很懂法律的女子叫刘婷，目前是一所大学的老师，婚第2天就要和丈夫分开，这纯属是骗婚。他们要求刘婷退还14万8的彩礼，而刘婷却说并不是她逼着对方结婚的，即使你们告到法院，也只能退部分彩礼。那行，我问你结还是不结了？行，那我不跟你这样说了，不结是吧？那把彩礼钱退回来吧。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신부값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대에는 남자가 약혼 선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었더라도 여자는 그에 상응하는 지참금을 함께 가져가야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잘 어울리는 것을 중시했는데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다. 신부값은 약혼 자금에 포함되지 않고 남녀가 공동으로 부담한 비용이라고 법원이 밝혔는데 왜 약혼 자금에 포함이 된 거지? 너무 여성 편향적이다. 설날에 폭죽을 터뜨리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더라도 간섭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범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신부값에 대해서는 왜 안내나 제한만 하는 거지? 결혼 사기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건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금액이 15만 위안인데 징역형까지 갈 수 있는 거다. 본질은 사기이고 범죄다. 분명히 결혼 지참금은 젊은 부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가족의 초기 자본의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남자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람을 키우는 것은 남자로서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저것 선한다. 왜 처음 찾을 때 부자를 찾지 않았느냐? 너무 감동적이네요. 여자가 남자한테 12,000위안을 그냥 빼앗을 수도 있었는데도 여자에게서 결혼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종류의 행동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몇 번을 생각해봐도 차이리는 황당한 관습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줘야 하며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거래여서 법적 처벌까지도 피할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국 여자들 입장에서는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이용하는 사람도 생길 듯합니다. 정말 중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